당신은 왜 매일 사랑한다고 말해요? 이 질문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나고야 출신 아오이입니다. 4년 전 저는 비즈니스 차 한국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당시 저는 한국에 대한 특별한 관심도 없었고 감정 과잉 국가라는 편견마저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자란 일본에서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보다 절제하는 것이 미덕이었거든요. 사랑해라는 말도 평생 몇 번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게 매일같이 오늘도 예쁘네요. 수고했어요.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한국인 남자. 우진 씨는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자꾸 해요? 라는 제 질문에 그는 웃으며 마음이니까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어느새 저는 그의 말에 익숙해졌고 오히려 기대하게 되었죠. 하지만 6개월 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같이 살자는 그의 제안에 저는 겁이 났고 왜 자꾸 그런 말을 해요? 부담스러워요. 라고 폭발해버렸죠. 그날 이후 그의 메시지가 끊겼습니다. 하루 이틀. 4일째 되던 날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를 발견했을 때 제 심장은 멈춘 듯 했습니다. 기다렸어요? 아니요. 그냥 혹시라도 올까 싶어서. 그 순간 제 마음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미안해요. 사실은 사랑받는 게 무서웠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랑의 표현이 서툰 분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불편한 분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제가 어떻게 한국인 남편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표현을 배우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겪은 문화적 충돌과 화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이야기의 다음 편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일본 나고야 출신의 34살, 이름은 아오이입니다. 도쿄의 인테리어 회사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단 한 사람, 그리고 단 하나의 문화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저는 원래 한국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감정 과잉 국가라는 편견마저 가지고 있었죠.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감정 표현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랑도 연애도 모두 서툰 말보다는 정확한 조건이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제가 자란 환경이 그랬거든요. 부모님은 항상 감정보다 이성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고 저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회사는 한국의 인테리어 기업과 협업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고 저는 담당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였기에 거절할 수 없었죠. 그렇게 2년 전 저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사람이 바로 우진이었습니다. 그는 협업 프로젝트의 한국 측 담당자였죠. 처음 본 순간부터 그는 너무 달랐어요. 일본에서 오시느라 많이 피곤하셨죠? 제가 좋은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라며 환하게 웃더군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우진 씨는 저를 호텔이 아닌 한강이 보이는 전통 한옥 게스트하우스로 안내했습니다. 외국인들은 대부분 호텔을 선호하지만 아오이 씨는 인테리어 전문가니까 한국의 전통 건축미를 경험해 보셨으면 해서요. 라고 말했죠. 그의 세심함에 놀랐습니다. 그날 저녁 우진 씨는 저를 한강공원으로 초대했습니다. 업무 이야기는 내일부터 해요. 오늘은 한국의 밤을 즐겨보세요. 우리는 한강변을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제 일본 생활에 대해 관심을 보였고 저는 그의 한국 생활에 대해 물었죠. 아오이 씨, 오늘 정말 예쁘시네요. 한강의 야경이 아오이 씨 눈동자에 비치니까 더 아름다워요. 갑자기 그가 이런 말을 하자 저는 당황스러움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직설적인 칭찬을 거의 듣지 못했거든요. 특히 업무 관계에서는요.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죠? 제가 물었습니다. 우진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요. 마음이 그렇게 느껴서요. 마음에 드는 걸 표현하는 게 나쁜 일인가요? 그의 솔직함이 낯설었지만 어딘가 끌리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감정 표현이 직접적인 걸까?
다음 날부터 우리는 본격적인 프로젝트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우진 씨는 업무에서도 매우 전문적이었어요. 감정적인 표현과 전문성이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이 신선했습니다. 매일 같이 회의를 하면서 저는 그의 세심함과 배려, 그리고 솔직한 감정 표현에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아오이 씨, 오늘도 좋은 아이디어 감사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오늘 프레젠테이션 완벽했어요. 아오이 씨 덕분에 우리 팀이 빛나요. 피곤해 보이시네요. 조금 쉬었다가 하는 건 어떨까요? 이런 말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려왔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그 말들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2주 일정이 끝날 무렵 우진 씨는 저에게 사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아오이 씨,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제가 서울에 숨겨진 명소들을 안내해드리고 싶은데요.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 주말 우리는 서울의 구석구석을 함께 다녔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에서 전통차를 마시고 남산타워에서 서울 전경을 바라보고 인사동에서 전통 공예품을 구경했죠. 그날 저녁 한강변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우진 씨가 말했습니다. 아오이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이 끌렸어요. 비즈니스 파트너 이상으로요. 그 말에 저는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런 직설적인 고백은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솔직함이 용기 있게 느껴졌죠. 우진 씨, 저도 솔직히 말하자면 당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우진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리가 문제라면 우리가 해결하면 돼요. 지금은 그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우리의 국제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쿄와 서울을 오가며 우리는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갔습니다. 화상통화로 매일 밤을 함께했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날 수 있도록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죠.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배워갔습니다. 한국의 정문화, 가족 중심의 가치관, 그리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문화에 점점 매료되었죠. 특히 우진 씨의 가족들이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을 때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아오이 씨, 우리 집은 이제 아오이 씨의 집이기도 해요. 언제든 편하게 오세요. 우진 씨의 어머니가 저에게 해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모릅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직접적인 포용의 표현을 거의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우진 씨와 저는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장거리 연애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 이주를 결심할 것인가? 많은 고민 끝에 저는 한국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쿄의 회사에서 서울지사로 파견 근무를 신청했고 다행히 승인되었죠. 그렇게 저는 서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우진 씨와 같은 도시에 살면서 우리의 관계는 더 깊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오늘도 사랑해요 라는 메시지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는 서로의 하루를 공유하며 마무리했죠. 이런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에는 시련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한국 생활 6개월 차,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진 씨는 너무 완벽했거든요. 항상 저를 배려하고 항상 사랑한다고 말하고 항상 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완벽함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 혹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완벽할 수가 있나? 혹시 숨기는 모습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진 씨가 퇴근 후 제 아파트로 찾아왔습니다. 그날따라 저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였어요. 우진 씨는 평소처럼 오늘도 수고했어요. 아오이라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안에 쌓여있던 불안감이 폭발했습니다. 왜 항상 그렇게 완벽한 척해요? 실제로 그런 사람일 리가 없잖아요. 누구나 화날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는데 당신은 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우진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오이 씨,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그런 것보다 당신이 진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 같아서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불안해요. 우진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오이 씨를 사랑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그건 아니지만 너무 일방적인 것 같아요.
마치 제가 빚을 지고 있는 것 같다고요. 가끔은 숨이 막혀요. 우진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아오이 씨가 그렇게 느끼는지 몰랐어요. 미안합니다. 오늘은 돌아갈게요. 그리고 우진 씨는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를 붙잡지 못했고 그날 밤 처음으로 우리는 서로 연락하지 않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라면 좋은 아침이에요. 아오이라는 메시지가 와야 할 시간, 핸드폰 화면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직 화가 났나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용기를 내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진 씨, 어제는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도, 저녁이 되어도 여전히 우진 씨로부터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죠. 그날 밤 저는 우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3일째 연락이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 진짜 두려움이 생겨났습니다. 정말 끝난 건가? 나 때문에 그가 떠난 건가? 넷째 날 밤 더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우진 씨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놀랍게도 우진 씨가 현관 앞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진 씨, 왜 여기 있어요? 우진 씨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은 피로해 보였습니다. 그냥 혹시라도 아오이 씨가 올까 싶어서요. 그 말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고 저는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사랑받는 게 무서웠어요. 어릴 때부터 사랑이라는 걸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서 당신이 주는 사랑이 너무 커서 겁이 났어요. 우진 씨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오이 씨, 저도 미안해요. 너무 일방적으로 제 방식대로 사랑했나 봐요. 아오이 씨의 마음을 더 살피지 못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제 어린 시절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감정 표현이 억압된 가정에서 자란 이야기, 사랑받는 법을 배우지 못한 이야기, 그래서 우진 씨의 사랑이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졌다는 이야기를요. 우진 씨는 끝까지 경청해 주었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오이 씨는 받은 사랑만큼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요. 우리 함께 배워가면 어떨까요? 제가 조금 물러서고 아오이 씨가 조금씩 다가오는 방식으로요. 그 말이 저를 더 울게 만들었습니다. 감정 표현은 한국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사랑의 본질이라는 걸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말했어요. 우진 씨, 오늘도 사랑해요. 우진 씨는 눈을 감고 웃으며 말했어요. 내일은 제가 먼저 말할게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우진 씨는 일본어를 배웠고 저는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서툴지만 진심을 전하는 노력은 우리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어요. 특히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배우고 싶었습니다. 우진 씨가 저를 위해 한국 요리 클래스를 예약해 주었고 그곳에서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 같은 한국 요리를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음식의 강한 향신료가 낯설었지만 점점 그 맛에 매료되었죠. 아오이, 한국 음식이 어때요? 너무 맵진 않아요? 우진 씨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매웠지만 이제는 오히려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당신의 사랑처럼요. 제가 농담처럼 대답했습니다. 우진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처럼 제 사랑도 처음엔 강렬해서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점점 그 진심이 느껴지길 바랍니다. 그런 대화를 나누며 우리는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맞춰가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한국 생활 1년 차가 되었을 때 우진 씨는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아오이, 우리 같이 살아볼까요? 이제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게 된 것 같아서요. 예전 같았으면 두려움에 거절했을 제안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네, 좋아요. 저도 우진 씨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울 마포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같이 살면서 예상치 못한 문화적 충돌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집에 들어올 때 다녀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우진 씨는 여보, 나 왔어 라고 말하는 게 어색하다고 느꼈죠.
반면 제게는 한국에 밥 먹었어요? 라는 인사가 낯설었습니다. 또 음식 문화도 달랐습니다. 저는 일본식 아침 식사를 좋아했고 우진 씨는 한국식 아침 식사를 선호했죠. 이런 작은 차이들이 때로는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우리는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본식으로 정리한 살림살이를 우진 씨가 자신의 방식대로 바꾼 것이 발단이었죠. 왜 제 물건들을 마음대로 옮겨요? 저는 제 방식이 있다고요. 제가 화를 냈습니다. 미안해요. 그냥 더 효율적으로 보여서. 일본식이 항상 최선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우진 씨가 답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제 문화를 무시하는 거예요? 저는 당신의 문화를 존중하려고 노력하는데 당신은 그렇지 않네요. 우진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 둘 다 조금씩 양보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맞아요.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것은 서로의 양보와 존중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규칙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일본식으로 유지할 부분과 한국식으로 유지할 부분을 정하고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기로 했죠. 예를 들어 주방은 일본식으로, 거실은 한국식으로 꾸미기로 했습니다. 이런 작은 타협들이 모여서 우리는 더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갔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존중하는 과정에서 우리 둘 다 성장할 수 있었어요. 특히 저는 한국 문화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의 정문화는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고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은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안정감을 주었죠. 무엇보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문화는 제 삶을 풍요롭게 했습니다. 사랑해요,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이런 말들이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매일 체감하며 살아가게 되었어요. 한국 생활 2년 차가 되었을 때 우진 씨의 가족들은 우리를 특별한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우진 씨의 부모님 결혼기념일 파티였죠. 그 자리에서 우진 씨의 어머니는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한국 전통 비녀였어요. 이건 우리 가문의 대대로 내려오는 비녀예요. 며느리에게 주는 거죠. 아오이는 이미 우리 가족이니까 받아줬으면 해요. 그 말씀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직접적인 포용의 표현을 경험한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 비녀를 받았고 그날부터 특별한 날에는 항상 그 비녀를 착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더 깊어지면서 저는 제 일본 가족들도 우진 씨를 만나게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일본 나고야로 여행을 떠났고 우진 씨는 처음으로 제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죠. 처음에 제 부모님은 우진 씨에게 다소 냉담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외국인과의 결혼은 쉽지 않다라며 걱정을 표현하셨죠. 하지만 우진 씨의 진심과 배려, 그리고 존중하는 태도는 점점 제 가족의 마음을 열게 만들었습니다. 우진 씨는 일본어로 인사를 하고 일본의 예절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심지어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일본 사케에 대한 지식도 미리 공부해왔더군요. 마지막 날 아버지는 우진 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오이를 잘 부탁합니다. 당신이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군요. 그 말씀은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인정이었습니다. 우진 씨와 제가 흘린 노력의 눈물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관계에는 언제나 시련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두 번째 위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한국 생활 3년 차, 저는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서울지사의 마케팅 팀장으로서 한국과 일본을 잇는 대형 인테리어 브랜드 런칭을 담당하게 된 것이죠. 이 프로젝트는 제 경력에 있어 큰 도약이 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제 시간의 대부분을 앗아갔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 퇴근하는 날이 많아졌고 주말에도 회의와 준비로 시간을 보내야 했죠. 우진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 우진 씨는 이해해 주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니까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죠.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그는 늦은 밤 제가 퇴근할 때 회사 앞에서 기다려 집까지 데려다주고 주말에는 제가 일하는 동안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진 씨의 표정에서 서운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 저는 또 다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진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오늘도 늦을 것 같아요. 먼저 자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우진 씨의 답장이 없었습니다.
바쁜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일에 집중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회사를 나왔을 때 평소처럼 우진 씨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는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우진 씨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식어버린 저녁 식사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 쪽지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날인데 함께하지 못해 아쉽네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의 3주년이었습니다. 매년 특별하게 기념해 온 날이었는데 프로젝트에 몰두하느라 완전히 잊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우진 씨는 평소와 같이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우진 씨, 어제 정말 미안해요. 기념일인 걸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우진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오이 씨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어떻게 보상하면 될까요? 우진 씨는 미소 지으려 노력했지만 그 미소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냥 가끔은 일보다 우리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저는 프로젝트에 몰두하면서 우진 씨와의 관계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도 프로젝트는 계속되었고 저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하지만 우진 씨와의 시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데이트 데이로 정하고 그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둘만의 시간을 가졌죠. 하지만 몇 주 후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던 일본인 디자이너 타카시가 서울에 오게 된 것입니다. 타카시는 제가 도쿄에서 근무할 때 가까운 동료였고 우리는 같은 일본인으로서 많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타카시가 서울에 온 후 저희는 자주 함께 일했고 가끔은 일본 음식점에서 향수를 달래며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어로 대화하며 고향 이야기를 나누었죠. 한국에서 느끼는 문화적 차이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진 씨가 갑자기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저와 타카시가 회의실에서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있을 때였죠. 우리는 웃으며 일본어로 대화하고 있었고 때때로 한국 문화에 대한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우진 씨는 우리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문 앞에 서 있다가 아무 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우진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텔레비전도 켜져 있지 않았고 그냥 어두운 공간에 홀로 앉아 있었죠. 우진 씨, 오늘 회사에 왔었죠? 왜 그냥 가버렸어요? 우진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타카시 씨와는 많이 친한가 보네요. 그의 목소리에서 질투의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냥 오랜 동료일 뿐이에요. 같은 일본인이라 공감대가 있을 뿐이죠. 하지만 당신들이 함께 있을 때의 모습은 제가 본 적 없는 모습이었어요. 아오이 씨가 그렇게 활기차게 웃는 모습, 그렇게 편안해 보이는 모습. 우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그가 불안해하는 모습을 본 것 같았습니다. 저와 있을 때는 항상 뭔가 조심하고 망설이는 것 같은데 타카시 씨와 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우진 씨와 함께 있을 때 무의식적으로 조심스러워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타카시와 있을 때는 같은 문화적 배경 때문에 더 편안함을 느꼈던 걸까요? 우진 씨, 제가 그런 인상을 줬다면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타카시는 그냥 동료일 뿐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뿐이라고요. 우진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요. 그냥 가끔은 제가 아오이 씨에게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문화적 차이가 있으니까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제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우진 씨도 저와 마찬가지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항상 자신감 넘치고 완벽해 보였던 그도 내면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저는 우진 씨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진 씨, 문화적 차이는 있지만 그건 우리 사이의 벽이 아니라 다리가 될 수 있어요. 저는 당신을 통해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배웠고 당신은 제 일본 문화를 존중해 주었죠. 그게 우리의 특별함이에요. 우진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불안했나 봐요.
아오이 씨가 저보다 더 잘 맞는 사람을 만나면 어쩌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일 없어요. 저는 당신의 다름을 사랑해요. 같은 문화, 같은 언어를 가진 사람보다 저와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이 더 특별하니까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불안감과 두려움, 그리고 희망과 꿈에 대해서요.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에서 왔지만 인간으로서 느끼는 감정은 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타카시와의 일 이후 우진 씨와 저는 더 솔직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에게 불편한 점, 더 바라는 점들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했죠. 또한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우진 씨는 일본 문화에 대해 더 배우려고 했고 저는 한국 문화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정문화는 제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우진 씨의 어머니가 갑자기 우리 집을 방문하셨을 때였죠. 손에는 집에서 직접 만든 김치와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아오이야, 요즘 바빠서 제대로 된 음식 못 먹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 냉장고에 넣어두고 매일 조금씩 먹어. 이런 작은 배려와 관심이 한국 문화의 본질인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도 가족처럼 대하고 마음을 나누는 문화가 저를 감동시켰죠. 또 다른 사건은 제가 갑자기 아파서 회사에 못 갔을 때였습니다. 우진 씨가 일을 빼고 하루 종일 저를 간호해 주었죠. 뿐만 아니라 우진 씨의 어머니와 누나까지 병원에 함께 와서 걱정해 주었습니다. 가족이 아프면 다 같이 걱정하는 거야. 아오이는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우진 씨의 누나가 말해준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일본에서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한국 문화의 따뜻함을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 문화에 적응하게 되었죠. 한편 우진 씨도 일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와 문화, 즉 조화와 균형을 중시하는 문화에 대해 배우려고 했죠. 또한 일본의 세심함과 정교함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우진 씨는 저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본 소설가의 첫 판본책이었죠. 구하기 어려운 책인데 그는 일본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구해왔다고 합니다. 아오이의 고향 문화도 소중하니까 이렇게라도 가까이 두고 싶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우진 씨는 저의 문화적 뿌리를 존중하고 그것을 지켜주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거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깊은 이해와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문화적 차이는 이제 장벽이 아니라 우리 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나갈 무렵 우리는 함께 특별한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한국의 전통마을인 안동 하회마을로의 여행이었죠. 그곳에서 우리는 한국의 전통가옥인 한옥에서 머물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하회마을의 고즈넉한 풍경과 전통가옥의 아름다움은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특히 한옥의 구조와 설계 철학은 인테리어 디자이너인 제게 큰 영감을 주었죠. 한옥은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해요. 창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빛, 마당과의 연결, 계절에 따라 변하는 풍경. 모든 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지죠. 우진 씨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일본의 전통 가옥인 와호와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두 문화 모두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고 계절의 변화를 존중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죠. 우진 씨, 한국과 일본의 전통 건축에는 공통점이 많은 것 같아요. 자연을 존중하고 조화를 추구하는 점이요. 우진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두 나라는 생각보다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단지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죠. 그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 두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에서 자랐지만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같았습니다. 사랑, 존중, 이해. 이런 가치들은 문화를 초월하는 것이었죠. 하회마을에서의 마지막 밤, 우리는 전통 한옥의 마루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봤습니다. 우진 씨는 제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아오이, 한국에서의 생활은 어때요? 일본이 그립진 않아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가끔은 그리워요. 하지만 이제 한국도 제 집이 되었어요. 특히 우진 씨가 있으니까요. 우진 씨는 제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저도 언젠가 일본에서 살아볼 수 있을까요? 아오이의 고향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우진 씨는 항상 저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그의 마음에 답할 차례였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함께 일본에서 살아봐요. 우리의 문화를 함께 나누는 거죠. 별이 빛나는 밤, 우리는 미래에 대한 꿈을 나누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두 사람이 어떻게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갈 것인지에 대한 꿈이었죠. 하회 마을에서의 여행 이후 우리 관계는 더 깊어졌습니다.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고 그것이 우리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죠.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저는 회사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습니다. 서울지사의 부지사장으로 일할 기회였죠. 이는 제 경력에 있어 큰 도약이었지만 동시에 더 많은 책임과 시간을 요구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우진 씨와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 사이니 이런 중요한 결정은 함께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죠. 우진 씨, 회사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어요. 서울지사의 부지사장으로요. 우진 씨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축하해요, 아오이. 정말 대단해요. 당신의 능력을 인정받은 거네요. 하지만 더 바빠질 것 같아요. 우리 시간이 더 줄어들 수도 있고. 우진 씨는 제 말을 끊고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한 번 그런 상황을 겪었고 함께 극복했잖아요. 이번에도 할 수 있어요. 그의 지지에 용기를 얻어 저는 승진을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오이, 저는 당신과 함께하는 미래를 꿈꿔왔어요. 이제 정식으로 제 아내가 되어주시겠어요? 우진 씨의 프로포즈에 저는 망설임 없이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문화적 차이, 언어적 장벽, 모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온 우리였기에 결혼은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였습니다. 결혼식은 한국과 일본의 전통을 모두 담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홀레인 대레와 일본의 전통 홀레인 신젠을 결합한 특별한 식이었죠. 저는 한복과 일본 전통 웨딩 드레스인 시로무쿠를 모두 입었고 우진 씨는 한복과 몬츠키 하카마를 번갈아 입었습니다. 결혼식에는 양국의 가족들이 모두 참석했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즐기는 아름다운 자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양가 부모님들이 서로의 언어를 배워서 인사를 나누는 모습은 모두를 감동시켰습니다. 우리 아오이가 좋은 가정에 시집을 가서 기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일본어로 인사하는 우진 씨의 부모님과 우리 우진이를 잘 부탁합니다. 두 분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한국어로 인사하는 제 부모님의 모습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서울 마포구의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새 집은 한국과 일본의 디자인 요소를 모두 담아 꾸몄죠. 거실에는 한국의 전통 가구와 일본의 미니멀리즘이 조화를 이루었고 주방은 양국의 조리도구로 가득 채웠습니다. 새 생활의 시작과 함께 새로운 도전도 찾아왔습니다. 제가 부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업무 강도는 예상대로 높아졌습니다. 동시에 우진 씨도 자신의 인테리어 회사를 창업하기로 결정했죠. 두 사람 모두 바빠지면서 우리는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커피를 마시는 시간, 주말의 데이트, 한 달에 한 번의 여행. 이런 시간들이 우리의 관계를 지탱해 주었죠. 우진 씨의 회사는 한일 퓨전 인테리어라는 콘셉트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디자인 철학을 결합한 그의 작업은 양국에서 모두 인정받았죠. 저는 마케팅 전문가로서 그의 사업을 지원했고 우리는 직업적으로도 좋은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결혼 1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특별한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일본 교토와 한국 경주를 연속으로 방문하는 여행이었죠. 두 도시 모두 각국의 전통과 역사가 살아있는 곳이었습니다. 교토에서 우리는 전통 료칸에 머물며 일본의 정취를 느꼈고 경주에서는 한옥 체험을 하며 한국의 역사를 탐험했습니다.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함께 경험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더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여행 중 우진 씨는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아오이, 우리 회사를 합치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마케팅 전문성과 제 디자인 감각을 결합하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제안은 매력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었고 함께 일한다면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걱정도 됐습니다. 우진 씨, 함께 일하면 우리 관계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직장과 가정의 경계가 흐려질 수도 있잖아요.
우진 씨는 제 걱정을 이해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해야 할 거예요. 회사에서는 비즈니스 파트너로, 집에서는 부부로. 어떨까요? 많은 논의 끝에 우리는 우아 디자인 U-A 디자인이라는 새로운 회사를 창립했습니다. 우진우과 아오이어의 이름을 딴 회사였죠. 한국과 일본의 디자인 철학을 결합한 우리의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고 아시아 전역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일하는 것은 예상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업무 스타일의 차이, 의견 충돌, 책임 분담 문제 등이 발생했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어려움도 함께 극복해 나갔습니다. 우아 디자인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할 무렵 우리에게 세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일본에서 제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은 것입니다. 아오이,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에 계셔. 가능하면 빨리 와줬으면 해. 어머니의 다급한 전화에 저는 즉시 일본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우진 씨도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회사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 저 혼자 가기로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회사 일을 잘 처리할게요. 아버님께 제 안부 전해드리고 필요한 것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요. 우진 씨의 따뜻한 배려에 감사하며 저는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나고야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의사는 상태가 심각하다고 했고 회복되더라도 언어 장애와 운동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아오이, 네가 왔구나. 어머니는 제 모습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소 감정 표현이 적은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다음 날 아버지는 의식을 회복하셨지만 말씀을 제대로 하지 못하셨습니다. 오른쪽 팔과 다리도 마비 증상이 있었죠. 의사는 장기적인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오이, 사실 아버지의 상태가 이렇게 될 동안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아버지가 두통을 호소했지만 그냥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지. 더 일찍 병원에 갔다면 어머니의 자책에 제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에 집중하느라 부모님의 건강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후회가 밀려왔죠. 며칠 동안 병원에서 아버지를 간호하면서 저는 큰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재활 치료를 위해 일본에 더 오래 머물러야 할 필요가 있었죠. 하지만 한국에는 우진 씨와 회사가 있었습니다. 우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진 씨, 아버지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해요. 재활 치료에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대요. 제가 당분간 일본에 더 머물러야 할 것 같아요. 전화 너머로 우진 씨의 침묵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오이,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님 건강이 우선이니까요. 제가 회사 일을 잘 처리할게요. 그의 지지에 감사했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 마음 아팠죠. 정말 미안해요, 우진 씨. 우리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오이, 우리는 가족이에요. 당신의 가족은 제 가족이기도 하죠. 아버님 건강이 회복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걱정하지 말고 거기서 아버님을 잘 돌봐드리세요. 우진 씨의 이해와 배려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는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해 주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본에 머물기로 결정했고 아버지의 재활 치료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병원에 가서 아버지와 함께 재활 운동을 했고 집에서도 회복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진 씨는 매일 밤 영상통화로 안부를 물었고 주말에는 가능할 때마다 일본으로 와서 저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회사 일이 바빠지면서 그의 방문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과의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진 씨와의 통화도 짧아졌고 서로 할 이야기가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회사 일에 대해 물어보면 그는 간략하게 대답하고 다른 화제로 넘어갔습니다. 우진 씨, 회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새 프로젝트는 잘 진행되고 있나요? 아, 그냥 그래요. 조금 바빠서. 아버님은 좀 어떠세요?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서 저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3개월째 되던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우진 씨,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회사에 무슨 일이 있나요? 전화 너머로 긴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실
회사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대형 프로젝트 2개가 취소됐고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회사의 위기 상황을 혼자서 감당하고 있었다니. 왜 말해주지 않았어요? 제가 도울 수 있었을 텐데. 아오이가 이미 아버님 간병으로 힘든데 회사 걱정까지 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의 배려가 오히려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는 부부인데 어려움을 함께 나누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진 씨, 우리는 팀이에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함께 나눠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부터는 모든 걸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우진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할게요.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 밤 회사 상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았고 원격으로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클라이언트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말씀도 조금씩 할 수 있게 되셨고 손가락도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셨죠. 의사는 계속해서 좋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4개월째 우진 씨가 갑자기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아오이, 좋은 소식이 있어요. 대형 프로젝트를 새로 수주했어요. 일본과 한국을 잇는 호텔 체인의 인테리어 프로젝트예요. 그 소식에 저는 기뻤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할 거예요? 우진 씨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왔어요. 아오이, 이 프로젝트는 당신 없이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버님의 간병도 중요하죠.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님이 좀 더 회복되면 한국으로 모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직접 간병하면서 같이 회사 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의 제안에 저는 놀랐습니다. 아버지를 한국으로 모신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한국어를 모르시는데 낯선 환경에서 재활하는 게 더 힘들지 않을까요? 우진 씨는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서울에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의료진이 있는 재활병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집 근처라서 매일 방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그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그는 제 상황을 이해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거죠. 어머니와 아버지와 상의한 결과 그들도 이 제안에 긍정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손짓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셨고 어머니도 아오이의 생활을 보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한 달 후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시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울의 전문 재활병원에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 집 근처의 아파트를 어머니를 위해 임대했습니다. 아버지의 재활은 한국에서도 계속되었고 놀랍게도 환경의 변화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새로운 문화와 환경이 아버지에게 자극이 되었고 재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들었죠. 특히 우진 씨가 매일 병원을 방문하여 아버지와 소통하려는 노력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일본어를 조금씩 배워가며 아버지와 대화를 시도했고 때로는 한국 문화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한국의 전통놀이인 윷놀이를 해볼까요? 손 움직임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아버지의 회복을 도왔고 6개월 후에는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말씀도 많이 좋아지셨고 간단한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하셨죠. 감사합니다. 우진 씨. 아버지가 처음으로 한국어로 우진 씨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이 많이 회복된 후 저와 우진 씨는 다시 회사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 수주한 호텔 체인 프로젝트는 우리 회사에게 큰 기회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일본과 한국의 전통적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일본의 디자인 철학을, 우진 씨는 한국의 디자인 철학을 접목시켰고 우리의 협업은 놀라운 시너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첫 번째 호텔이 도쿄에 오픈했을 때 일본 언론들은 전통과 현대의 완벽한 조화라고 극찬했습니다. 이어서 서울에 오픈한 호텔도 큰 호응을 얻었고 이는 우리 회사의 명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성공적인 프로젝트 이후 우리는 회사를 확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의 지사를 두고 아시아 전역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도쿄 지사 설립을 위해 우리는 다시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도 함께였죠. 아버지는 이제 지팡이의 도움을 받아 걸을 수 있게 되었고 간단한 대화도 가능했습니다. 도쿄에서 사무실을 찾는 동안 우리는 제가 일하던 옛 회사의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타카시도 있었습니다. 아오이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어떤가요? 타카시가 물었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문화적 차이도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제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어요. 부러워요. 아오이 씨는 항상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 용기가 지금의 성공을 만들어냈네요. 그의 말에 저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4년 전 한국으로 가기로 결정했을 때는 많은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지금의 행복과 성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도쿄지사를 성공적으로 설립한 후 우리는 사업 영역을 더 확장했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인뿐만 아니라 가구 디자인, 조명 디자인 등으로 분야를 넓혔고 우아 라이프스타일-A 라이프스타일이라는 브랜드도 런칭했습니다. 이 브랜드는 한국과 일본의 라이프스타일을 결합한 제품들을 선보였고 아시아 전역에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우리의 스토리 서로 다른 문화에서 온 두 사람이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사업이 번창하면서 우리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문화를 잇는 디자인이라는 비전 아래 우리는 디자인을 통해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아 디자인 아카데미를 설립했습니다. 이 아카데미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디자인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서로의 문화를 배우며 새로운 디자인을 창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아카데미의 첫 학기가 시작되었을 때 저는 학생들 앞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디자인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와 가치,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반영하는 것이죠.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더 풍요로운 디자인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열정적인 반응에 저는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다음 세대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사업의 성공과 함께 저와 우진 씨의 관계도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의 사업과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죠. 특히 우리는 서로의 언어를 더 열심히 배웠습니다. 우진 씨는 이제 일본어로 복잡한 대화도 할 수 있게 되었고 저도 한국어를 거의 완벽하게 구사하게 되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낮아지면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오해도 줄어들었고 더 깊은 대화가 가능해졌죠. 사업이 안정화되고 우리의 관계가 더 깊어지면서 우리는 가족을 확장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4년 차 우리는 아이를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않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았고 병원 검사 결과 저에게 임신을 어렵게 하는 건강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의사는 임신이 가능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의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우진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오이,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의사가 제안한 방법을 시도해 볼 수도 있고 입양을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는 함께 할 거예요. 그의 지지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천천히 결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먼저 의사가 제안한 방법들을 시도해 보기로 했고 동시에 입양에 대한 정보도 수집했습니다. 특히 우진 씨는 입양에 대해 매우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가족이란 반드시 혈연으로만 맺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사랑으로 키운다면 그 아이는 우리의 진정한 자녀가 될 거예요. 그의 말에 저도 공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서로 다른 문화에서 왔지만 사랑으로 하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입양을 통해 또 다른 인연을 맺는 것도 우리에게 의미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었죠. 한국에서의 입양 절차에 대해 알아보던 중 우리는 특별한 인연을 만났습니다.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 5살 여자아이 미나를 만난 것입니다. 미나는 일본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불행히도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미나는 보육원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미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아이의 눈빛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호기심과 지혜가 담긴 그 눈빛은 마치 오래된 영혼의 눈빛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나야. 나는 아오이라고 해.
일본에서 왔어. 제가 일본어로 인사하자 미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엄마도 일본어 할 수 있었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미나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있었고 제가 그 기억을 떠올리게 했던 거죠. 우진 씨도 미나에게 따뜻하게 다가갔습니다. 미나야, 나는 우진이라고 해. 우리 함께 놀까? 그렇게 시작된 만남은 점점 깊어졌고 우리는 매주 보육원을 방문해 미나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나는 점점 우리에게 마음을 열었고 우리도 미나에게 특별한 애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우리는 미나를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입양 절차는 복잡했지만 우리의 국제 커플 배경과 안정적인 경제 상황, 그리고 미나와의 유대감을 인정받아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나가 우리 가정에 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특별한 환영 파티를 열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과 친구들이 모두 모여 미나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주었죠. 미나야,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야. 엄마, 아빠가 항상 너를 사랑하고 지켜줄게. 우리의 말에 미나는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아빠. 저도 사랑해요. 그 순간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선택으로 맺어진 가족이었죠. 미나가 우리 가족이 된 후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미나는 한국어와 일본어를 모두 배우게 되었고 두 나라의 문화를 함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미나에게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모두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미나야, 이건 일본의 전통 인형 히나 마츠리야. 일본에서는 여자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빌어주는 인형이란다. 미나야, 이건 한국의 전통놀이 윷놀이야. 가족들이 함께 모여 즐기는 게임이지. 미나는 호기심 많고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두 문화를 빠르게 습득했고 때로는 저희에게 재미있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엄마, 왜 한국 사람들은 밥 먹기 전에 잘 먹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일본 사람들은 이타다키마스라고 말해요? 둘 다 같은 뜻인가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 우리도 두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미나가 학교에 들어간 후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미나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였죠. 미나는 종종 나는 한국 사람인가요? 일본 사람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런 질문에 우리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미나는 미나야. 한국과 일본 두 문화를 모두 가진 특별한 사람이지. 그것은 약점이 아니라 큰 강점이란다. 미나가 우리 가족에 온 지 2년째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임신한 것입니다. 수많은 시도 끝에 자연 임신이 된 것이었죠. 의사도 놀랐고 우리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오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우진 씨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나에게 동생이 생긴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그녀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불안해하는 듯 했지만 곧 기대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엄마, 동생이 생기면 제가 가르쳐 줄 거예요. 한국말도, 일본말도, 그리고 윷놀이랑 히나 마츠리도요. 미나의 순수한 마음에 저희는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특별한 정체성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었고 그것을 동생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우리 가족은 더욱 끈끈해졌습니다. 우진 씨는 제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고 미나도 엄마의 작은 도움이라며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임신 8개월 차에 작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조기 진통징후가 있어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입니다. 의사는 완전한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고 저는 출산 전까지 병원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진 씨는 회사 일과 미나의 돌봄 그리고 저의 간호를 모두 챙겨야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밝은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했습니다. 우진 씨,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에요? 회사 일도 있고 미나도 있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서로 도울 때가 있고 도움을 받을 때가 있는 거죠. 지금은 제가 아오이를 도울 차례예요. 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가족의 의미 그리고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이런 위기의 순간에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다행히 모든 것이 잘 진행되어 예정일보다 조금 일찍 건강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에게 하루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일본어로 봄을 의미하는 이름이면서 동시에 한국어로 발음하기도 좋은 이름이었죠. 하루가 태어나면서 우리 가족은 완전한 다문화 가정이 되었습니다.
한국인 아버지, 일본인 어머니, 한국과 일본의 혼혈인 미나, 그리고 한국에서 태어난 일본-한국 혼혈인 하루까지. 우리 가족은 그 자체로 문화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작은 세계였습니다. 이런 다양성은 때로는 도전이 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문화에서 배우고 존중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갔습니다. 하루가 돌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한국 전통의 돌잔치와 일본 전통의 이치고, 이치의 행사를 결합한 특별한 축하 행사를 열었습니다. 양국의 전통 의상, 음식, 의식을 모두 포함시켰고 이 독특한 행사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행사 후 한 잡지사에서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기사를 실었습니다. 문화를 넘어 사랑으로 하나 된 가족이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우리는 다문화 가정의 롤모델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우리는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우아 파운데이션이라는 이 재단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지원하고 다양성의 가치를 알리는 활동을 했습니다. 재단 활동을 통해 우리는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많은 가정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경험을 나누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특히 입양 가정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미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는 입양 아동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미나는 이제 12살이 되었고 하루는 7살이 되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한국어와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특히 예술적 재능이 뛰어났고 하루는 언어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이런 자녀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우리는 문화적 다양성이 얼마나 큰 자산이 될 수 있는지 몸소 느꼈습니다. 아이들은 두 문화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며 더 넓은 시야와 유연한 사고를 발달시키고 있었습니다. 한편 우아 디자인은 국제적인 디자인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아시아 전역에 지사를 두고 다양한 문화를 결합한 디자인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비전 문화를 잇는 디자인은 이제 현실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한국 생활 10년 차, 저는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일본 국적을 포기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한국에서의 삶이 제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국적 취득 기념식에서 저는 짧은 소감을 말했습니다. 10년 전 저는 낯선 나라에 와서 많은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제 마음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따뜻함, 정의 문화, 그리고 직설적이면서도 진심 어린 소통 방식은 제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공식적으로 한국인이 되었지만 제 안의 일본인 정신도 소중히 간직할 것입니다.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모두 품은 사람으로서 문화 간 이해와 소통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국적 취득 후 저는 더 적극적으로 한국 사회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단체와 협력하며 정책 제안에도 참여했습니다. 우진 씨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대학의 초빙 교수로 디자인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학생들에게 문화적 다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디자인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양한 문화에 열린 마음을 가질 때 더 혁신적인 디자이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진 씨의 강의는 학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고 그는 디자인과 문화 다양성이라는 주제로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미나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한국과 일본의 미적 요소를 독특하게 결합한 것으로 이미 몇몇 전시회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초등학교에 다니며 언어에 대한 재능을 더욱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어와 일본어뿐만 아니라 영어와 중국어도 배우기 시작했고 장래의 국제관계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와 우진 씨의 회사 우아 디자인은 이제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미국에도 진출했습니다. 우리의 디자인 철학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의 조화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았고 수많은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자랑스러웠던 것은 우리 회사가 문화적 다양성과 포용을 실천하는 기업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국적의 디자이너들을 고용하고 그들의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며 이를 디자인에 반영하도록 장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진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아오이, 우리가 처음 만난 지 벌써 15년이 되었어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변화가 있었죠. 이제 우리도 새로운 도전을 해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새로운 도전이요? 어떤 건가요? 우진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서로 다른 문화에서 온 두 사람이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제안에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경험을 넘어 문화 간 이해와 소통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두 문화, 하나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우리가 겪은 문화적 충돌, 소통의 어려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며 더 깊은 이해와 사랑을 발견하게 된 과정을 담았습니다. 책이 출간되자 예상 밖의 큰 반응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용기를 얻었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들과 국제 연애 중인 커플들에게 우리의 책은 작은 안내서가 되었습니다. 책의 성공에 힘입어 우리는 문화 간 소통 워크숍을 개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워크숍에서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워크숍을 통해 만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또 다른 영감을 주었고,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모아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경계를 넘어서라는 제목의 이 다큐멘터리는 여러 국제 영화제에서 상영되었고,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알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한국 생활 15년 차 우리 가족은 새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본 도쿄에 1년간 거주하며 아이들에게 일본 문화를 더 깊이 경험할 기회를 주기로 한 것입니다. 도쿄에서의 1년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미나와 하루는 일본의 학교에 다니며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고 일본의 일상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우진 씨는 일본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 일본의 디자인 철학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저는 오랜만에 고향의 공기를 마시며 제 뿌리를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 가족은 더욱 풍요로운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도쿄에서의 1년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후 우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서울과 도쿄를 잇는 문화교류센터를 설립한 것입니다. 이 센터에서는 양국의 예술가, 디자이너, 작가들이 모여 작업하고 서로의 문화를 배우며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문화교류센터의 개관식에서 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화는 벽이 아니라 다리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더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센터가 한국과 일본, 나아가 전 세계의 문화를 잇는 작은 다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15년 넘게 살았습니다. 처음 온 날의 두려움과 불안은 이제 아득한 옛 기억이 되었고, 한국은 제 마음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문화적 차이로 인한 작은 오해와 충돌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기회로 삼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하고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제 안의 일본인 정신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중적 정체성은 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진 씨도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일본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종종 아오이 덕분에 제 세계가 2배로 넓어졌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미나와 하루는 이제 완벽한 이중 문화, 이중 언어 사용자로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오가며 그 속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에서 온 두 사람이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하나의 가족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비결이 뭐냐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비결은 없어요. 그저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노력,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이 있을 뿐이죠. 문화적 차이는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함께 탐험하고 즐길 수 있는 풍요로운 세계입니다.
15년의 한국 생활을 돌아보며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 나라가 저에게 준 따뜻함, 포용력,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기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함께 성장해온 우진 씨에게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전과 변화가 있겠지만 우리는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채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서로 다른 시작점에서 출발했지만 이제는 하나의 방향을 바라보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어땠나요?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된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용기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런 차이가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배운 사랑의 표현, 가족의 의미, 그리고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이제는 제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다른 문화,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그 차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세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더 넓은 세계, 더 풍요로운 삶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셨나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이 저희 가족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